안녕하세요. 형법총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지금 판례를 보고 있는데요. 판례 내용을 꼼꼼하게 여러 번 보셔야 될 겁니다. 어, 판례를 분석적으로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판례와 이론이 같아요. 또 판례와 같은 판례가 3개, 4개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봤듯이 어, 실체적 경합범, 판결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결 확정 후 범죄, 이 경합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또,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지, 상상적 경합, 이런 판례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형벌의 종류 볼게요. 형의 종류는 사형이 있고,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은 생명에 관련되기 때문에 생명형이라고, 징역, 금고, 구류는 가둬두기 때문에 자유형이라 합니다. 자격 상실과 정지는 그 사람의 명예와 관련됐기 때문에 명예형이라 합니다. 자, 벌금, 과료, 몰수는 돈을 내야 되죠. 재산형이라 합니다.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명령, 민사배상은 41조에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형벌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형벌과 질서벌로 봅니다. 질서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은 질서벌로 봅니다. 몰수는 형벌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은 범죄 수익을 발탈하는 대물적 보완 처분이고, 추징은 이 추징은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형벌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자,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합니다. 헌법 12조 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등의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했다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을 때 사형이 선고가 되는 겁니다. 자, 자유형 볼까요? 42조 징역 또는 금고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에서 30년 이하로 합니다. 유기징역, 유기금고에 대해서 형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구류란 거는 1일부터 30일 미만을 구류라고 합니다.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일을 시키는 것을 정역, 일을 시키는 것을 복무하게끔 하는 것을 징역이라 합니다.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서 구치합니다. 자, 명예형 볼게요. 명예는 형의 선고와 자격 상실, 자격 정지를 말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합니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고권과 피선고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감사역이나 재산 관리에 되는 자격을 말합니다. 유기징역, 유기근무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집행에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1호 내지 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릅니다. 자,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1호 공모에 되는 자격, 3호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기재된 자격이 정지됩니다. 우리 그 경찰 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자격정지. 전주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합니다.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 사형이나 무기형의 선고를 받으면 4개의 자격이 당연 상실됩니다. 유기형을 선고받으면 자, 공무원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나 검사역이나 재산 관리에 대한 자격이 제한된다겠죠? 왜냐하면 사기형이나 무기형은 이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유기형을 선고받으면 집행기간 동안 3개의 자격이 당연 정지되어 확정 판결일로부터 기산된다.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가 유기형과 함께 병과되면 유기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정지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유기형이 집행 끝나는 날로부터 정지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을 이렇게 법조항을 봤잖아요. 판례를 한번 봐볼게요. 판례 부분을 반복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법정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면 그러면 징역형도 주고 벌금형도 주고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규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죠. 그죠? 규정되어 있으니까. 형법 69조 2항, 70조 1항에 따르면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하고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면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납부하지 않는 동안 유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유치 기간을 정할 수 없죠. 왜? 유치 기간은 벌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에서 3년 이하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유치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판례를 자꾸 외워놓으면, 읽어놓으면 이론이 자꾸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벌금과 가려 볼게요.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감경, 감하거나 깎아주는 경우에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과료, 과료는 2천 원 이상에서 5만 원 미만으로 과료를 정합니다. 벌금과 과료, 69조.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한 달. 단,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동안 납입하지 않는 자는 유치할 수 있죠. 유치. 방금 우리 판례 봤죠. 자, 제가 판례를 본 이유가 판례를 보면 법조항이 보이고 이론이 보입니다. 앞에서 14강, 14주차 첫 번째, 두 번째도 자꾸 판례를 보시면 조항과 이해가 되고 빨라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자꾸 봐주셔야 됩니다. 노역장 유치, 벌금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는 자는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에 300일 이상 5억 원, 5억 원 미만일 때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일 때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00, 5억 원, 10배면 50억은 500. 되죠? 자, 5, 10, 50. 50억 미만일 때는 500일. 50일, 50억 원 이상일 때는 1000일. 50억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이상일 때는 1000일 이상. 이렇게 유치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벌금 둘 다 납부해야죠. 병과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자 집행유예의 특별사면이 벌금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벌금은 내야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사면 복권, 특별 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해서는 별도기 때문에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죠. 별개죠. 복권과 추징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죠. 추징의 선고. 자, 징역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받은 사람이네요. 징역형의 선고. 자, 징역형이 또 있죠. 자, 복권의 특별사면이 있죠. 그건 다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 이 복권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추징에 대해서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죠. 자, 별개로 봐야 된다. 별개. 벌금을 정하는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벌금의 상한을 정할 수 없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3년 이하 환영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가된 경우 그러면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이 징역형의 추징이 부과된 경우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추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죠. 지금 이 두 가지 이론을 봤지만 이 판례와 매치가 되죠. 그죠? 자, 14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